여러분 이 화면을 잠깐 한번 주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독 건국 40주년 행사입니다. 당시 동독은 동구 사회주의권 제1의 경제강국이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89년이 2만 달러라고 했는데 실제로 통일되는 건 5천 달러밖에 안 됐지만 우리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85년에 고르바초프가 공산당 서기장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개혁개방이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폴란드도 그렇고 헝가리도 그렇고. 고르바초프는 제일의 명방이고 잘 살았던 동독에 대해서도 개혁개방의 정책을 펼치기를 원했죠. 근데 동독은 바로 이날 고르바초프를 옆에 세우고 자기의 정책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무슨 소리냐? 개혁개방 헛소리 하지 마라. 나는 내 길을 간다. 그 확실한 목소리를 고르바초프를 옆에 세우고 사회주의의 모든 주요 정치 지도자, 좀 더 나오겠습니다만은 폴란드의 야로젤스키, 루마니아의 차우체스쿠, 저 건너 북한의 연영무까지 세워놓고 모든 사회주의 지도자를 다 세워놓고 확실하게 자기의 권력의 위상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89년이니까 28년이 지금에 봐도 강력한 무기체계, 물론 핵무기는 없지만 단중 장거리 무 포함해서 그리고 연도에 늘어선 시민들 열화와 같은 충성의 목소리를 보여주면서 봐라. 이게 바로 동독이야. 내가 통치하는 동독이야. 변화 필요 없어. 나는 내 길을 갈 거라고 화려하게 전 세계를 가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밤에는 저는 그 당시에 서베릴린 학생으로서 사실 남북한의 방송 방식의 차이처럼 동서도 차이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이 실황을 다 중계를 봤습니다만 그날 밤 저녁에 똑같은 알렉산더 광장, 이 광장에서 이번에는 수십만의 횃불 군중 시위를 보여줍니다. 지금 화면 없지만 서치라이트가 뒤에서 이렇게 비춰주면서 에리 호네카 앞에 횃불에 수십만의 횃불이 일렁이 행진하는 그 파도 속에 에리 호네카를 외칩니다. 동독 사회주의 공화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은 앞으로 수백 년은 더 갈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이것이 바로 밤에 횃불 군중 시위를 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아마 연형무기가 써 있을 겁니다. 북한의 연형무기가. 고르바초프 옆에 있고 에론 옆에 고르바초프가 써 있죠. (2015년 10월 10일) 김정은은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옆에는 이제 중국의 상무위원인 정책 상무위원 유인산 옆에 세워놓고 낮에는 화려한 군사 프레이드, 밤에는 똑같은 횃불 군중 시위를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화면이 좀 그런데요. 보시죠. 유인산에 세워놓고 그죠? 봐라. 전 세계를 향해서 김정일이 외치고 싶었겠죠. 봐라. 이게 바로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야. 내가 통치하고 이렇게 강력해. 내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얼마나 확고하게 권력을 튀고 틀어지고 있는지를 아마 전 세계에 의해서 보여주고 싶었겠죠. 여러분, 이 날짜를 한번 보십시오. 에리 호네카가 고르바초프를 옆에 세워놓고 전 세계를 향해서 얼마나 자기가 확고하게 동독을 틀어지고 있는지, 동독이 얼마나 발전한 사회인지, 얼마나 강력한 무기체를 군사강국에 보여준 이 10월 7일 3년도 아니고 2년도 1년도 아니고 석 달도 아니고 한 달 이틀 뒤에 동독은 역사적으로 사라졌습니다. 한 달 이틀 뒤에 에리 호네카 앞을 행진했던, 연호했던 군인과 주민들이 이제는 서쪽으로의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 스타지, 나ционal 스타트지하이스라 국가보위부, 비밀경찰, 그 통제해도 에리 호네크는 자기 앞을 행진하는, 연호하는, 환호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무엇이 들끓고 멸망한 걸 결코 몰랐습니다. 한 달 이틀 뒤에 동독은 역사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여러 선생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과연 김정은 옆에 서 있는
환호하는 이 사람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슴속에 정말로 우리 김정은 위원장 내 목숨을 다 바쳐 지키고 아끼고 충성을 맹세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 역시 무엇이 자유고 무엇이 민주주의고 무엇이 인권이고 복지인가를 보고 듣고 듣고 깨닫는다면 그들 역시 자유로이 민주주의로 행군을 시작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은 아닐지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서도과 동도가 통일된 당시에 국력의 차가 4대 1이어서 공식적으로, 실질적으로 해보니 한 8대 1 정도 됐어요. 7대 1, 8대 1. 여러분, 지금 남북 간의 국력 차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40대 1. 맞습니다. 지난 8월 달, 지난해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명목 국력 GNR 따지면 45대 1입니다. 크게 봐서 8배 더 잘 사는 서독을 향해서 동족 주민들은 모든 걸 내려고 행진을 시작했는데 45배나 더 잘 사는 남한으로의 행진을 북한 주민들이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비밀, 억압, 통치, 숙청 때문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우리의 정책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선생님들, 제가 감히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예. 아니요. 대한민국 국민이라 생각하지만 아마 제가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아니지만 아마 남한의 주민은 아닐런지요.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면요, 헌법 제3조에서 한반도 전체와 그 부구속 도서를 영토로 하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 대한민국 국민은 사조에 따라서 통일을 추진해야만 하는 의무를 지는 사람입니다. (2015년 10월 20일) 날 우리의 국방장관과 일본의 방위상에 만나서 이렇게 했을 때 KBS 뉴스나 MBC 뉴스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한국의 유해한 지배가 미치는 지역은 휴전선 이남이다. 북한 지역에 유사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일본은 한국 정부의 동의와 관계없이 북한 지역에 병력을 파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것이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보다 적은 문제입니까? 저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이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한반도 전체를 우리 영토로 인정하지 않고 일본이 북한 지역을 별개의 국가로 생각하고 어떠한 상황 발생 시에 대한민국을 남한으로 취급하는 이 상황이 독도 문제, 위안부 중요하지만 그거와 비교할 바 없이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언가 의미 있는 울림이 나왔어야 그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어느 정치인도, 어느 NGO도, 어느 전문가도, 국회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울림이 없었습니다. 현실입니다. 한반도에는 비록 두 개의 남북한의 정체가 있지만 남북 기본 합의에서 합의했듯이 이거는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특수한 관계고, 우리는 헌법에 규정된 통일을 국시로 지향하고 있고, 더구나 한반도의 분단에 일정도 책임을 져 일본이란 너희가 우방국이란 너희가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준엄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거리가 없어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오늘날 방송 채널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방송 채널, 수백 개 채널 돌리라도 1기예보 다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말에 뭐 놀기 위해서 산업활동, 어떻든 1기예보는 다, 어느 채널 돌리라도 다 1기예보는 다 나와요. 거기에 미안하게도, 불행하게도 북한 지역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게 KBS든 MBC든 SBS든 뭐 조선 ATV 채널, JTBC 아무데도 북한 지역은 그냥 지도 사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한을
남한만을 우리의 대한민국 조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KBS 뉴스 월화수목금토 가운데 제가 보기에 월화수 세 번인가 거기에만 잠깐 9시 뉴스에 저녁 9시 뉴스에 평양과 함흥의 일기예보가 있을 따름입니다. 그것도 매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하고 한반도 전체를 내 땅이라 생각한다면 과연 일기예보가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남한만을 보여준 이 상황에서 어느 국가가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 전체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통일을 생각하지 않고 통일을 일상화시키지 않는다면 어느 국가가 대북 제재가 강화돼서 북한이 변화되더라도 북한이 설사 뭐 내부 붕괴를 하든 익스플로전하든 인플로전을 넘어지더라도 어느 국가가 그래 대한민국 너희가 이 북한 지역에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겠습니까?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선생님 묻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남한의 주민입니까? 저는 분명히 우리 저보다 연배가 많은 선배님께서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고생하셨고 키우신 우리 선배님들은 철두철미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많은 젊은 사람들은 여러 선생님들께서 대한민국 국민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꾸짖어주지 않는다면,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불행하게도 남한 주민으로 살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번째 강의 첫 강의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선생님과 함께 저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각오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한 8분 정도 되는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통일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통일을 왜 해야 됩니까? 가지 않은 길 왜 끝까지 가야만 됩니까? 제가 한번 담아봤습니다. 독일 사례로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의 손기웅입니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그 다음 90년 10월 3일 독일은 마침내 통일이 되었습니다. 통일 이후 지난 25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습니다. 독일 사정은 우리와 다르며 독일 통일 방식은 우리의 선례가 아니라 준비하지 못한 독일이 통일 이후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으니 우리도 갑작스러운 통일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독일이 통일 이후 제 분야에 걸쳐서 분단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이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고 있는 통일의 힘을 너무나 완고했습니다. 첫째, 통일된 독일은 정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 자리를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국제 정치 무대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이 그렇게 참전을 요청했어도 그것을 거부할 정도로 정치적 위상이 성장했고 이런 정치력은 분단 시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통일된 독일은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군사적 역할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가 해외로 군대를 파병하여 전투를 행한다는 것에 대한 옳고 그름을 떠나 현재 독일은 유엔의 헬멧을 쓰거나 안 쓰는 관계없이 전 세계 군사력을 파견해 평화 유지 활동이나 군사적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셋째, 독일은 현재 경제적 초강대국입니다. 서방의 선진국들이 모두 포함된 유럽연합 28개국이 생산하는 총 GDP 가운데 약 3분의 1을 독일 혼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 최강의 경제를 자랑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를 이끌 수 있습니다. 엄청난 통일 비용이 이제 투자로 대상을 나서 60년대의 라인강의 기적이 아니라 현재는 L대강의 기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 성장이 국민들 간에 특히 구동서구 주민들 간에 고르게 배분되지 않은 문제는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 위조 비용이 큰 부담이 되었으나 현재 독일의 경제력은 통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넷째, 동서독 주민 간의 통합도 진전되고 있습니다. 동서독 주민 간의 심리적 장벽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통일 15년 만에 동독 출신이, 그것도 여성이 연방수상으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고 현재 연방 대통령도 동독 출신입니다.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대통령. 독일의 국기를 할 수 있는 축구의 경우 국가대표팀 주장과 감독을 동독 출신이 맡는 등 동독 주민들의 활동과 역할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서독 주민들은 현재 새로운 강력한 독일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법 제4조에 규정된 대로 자유민주주의에 따른 평화적 합의 통일을 지향하는 한 독일식 통일 방법이 그 해답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통일 이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성공적인 통합을 추진하면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한 독일이 우리의 통일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룩한 독일은 현재 분단 시기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강력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독일의 25년 전과 후를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통일 비전에 입각한 국가 성장 및 통일 대북 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각오할 때입니다. 1990년 통일의 시기에 독일은 하나의 민족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계산적인 이성이 아니라 민족적 감성으로 가득 찬 독일인만이 있었습니다. 기쁨에서 우러나온 눈물과 한이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냉정한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쪽에서는 높아지는 세금, 어려워진 생활 환경을 뭔가를 줘도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동쪽에 대한 괘씸함에 불만감이 높았습니다. 동쪽에서는 높은 실업률, 새로운 사회 체제에 대한 부적응, 서쪽의 자신들을 2등 국민 취급한다는 불쾌감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통일을 연구한 학자로서 이런 문제와 마주했습니다. 통일 6년이 되던 1996년 독일을 방문하여 어느 전문가에게 요즘의 통일 문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전문가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너는 문제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제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없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낮은 동독 수준의 경제를 세계 최상위의 선업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하는데 사회주의 사회를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탈바꿈시키려 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동서독 주민 간의 갈등을 이야기하는데 당신의 나라에는 지역 간의 문제가 없습니까? 그 민주화되었다는 미국에서도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 갈등이 없습니까? 그것이 수십 년이 지나도 사라졌습니까? 독일은 통일로 인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고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 일상적인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을 따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통일을 한 이유는 여러분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정치 강국에 살고 싶습니다. 남북 분단 시기에 서로 대한민국 잘 봐달라고 북한 잘 봐달라고 눈치 봐가면서 우리 목소리 낼 수 없습니다. 서독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독 경제력 아무리 강력해도 정치력 없었습니다. 16년 만에 서독의 외교부 장관이 당당하게 통일된 독일은 이제 국익에 걸맞는 정치력을 해야 된다. 안전보장 이사회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 강국에 살고 싶으면 통일돼야 됩니다. 두 번째 군사 주권 국가입니다. 저는 군사 주권국에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북한보다 군사력이 훨씬 더 강합니다. 북한이 비록 핵무기를 개발했다 하더라도 핵무기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우리가 빌려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김일성이 죽고 94년부터 지금까지 북한은 전쟁 상황에 살고 있어 선포했고 그들은 전쟁이 일어나도 커다란 생활상의 변화는 없습니다. 저도 어릴 때 결혼하면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살았지만 지금은 솔직하게 우리 국민 대다수는 다시는 전쟁은 이 땅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마 공통적인 의견일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군사력이 아니라 북한의 전면적인 도발을 하지 못할 압도적인 군사적 우월이 필요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국민들이 모두가 전쟁이 일어나면 총을 들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전장으로 달려갈 태세가 있다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하튼 북한의 군사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얼마 전 통계하면 지난 5년 동안 세계 제1위에 우리가 미국으로부터의 무기 수입국 아닙니까? 미국이 부르면 이라크도 가야 되고 또 어디도 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영향도 받습니다. 통일된 독일 한번 보십시오. 그 미국이 간청해도 애원해도 노했습니다. 이라크 전쟁 파병은 우리 국가의 이해관계가 아니다. 헌법을 바꿔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외 전투를 하고 안 해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제 독일은 군사 주권국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사 주권국에 살고 싶습니다. 세 번째, 저는 경제 강국에 살고 싶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우리 부모들이 할아버지 노력해가지고 이 강국을 만들었지만 이제 뭐 투자할 인구가 있어야죠. 자원이 있습니까? 시장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반도입니까? 섬인데 교통로도 없어요. 노동력도 없고요. 8천만 육박하는 남북한 합치면요 정말 우리 파괴를 이렇게 클 수 있습니다. 통일은 대박이 아닙니다. 통일은 대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국민입니까? 독일이 25년, 30년 그랬다 우리는 10년 만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어렵고 경제력도 더 차이가 나고 정치, 사회적 갈등, 문화적 갈등 더 크지만 우리 선조들 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입을 악물고 통일 이후에 닥칠 어려움을 극복하면 정말 우리 강국이 저는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회에 있어서 진보와 보수의 건전한 경쟁은 한 사회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선생님 한번 보십시오. 남북 2년 갈등이 남한에 투영돼가지고 또 북한이 꼬드겨가지고 진보 참 우리 너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좌우 대립이. 비록 통일된다고 해서 이념적으로 통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불필요한 좌우의 대립은 분명히 사라질 생각합니다. 한 가족이 한 나라였기 때문에 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상가족 문제가 아니라 제가 통일 가지지 않은 길을 끝까지 가고 싶은 이유는 정치 강국에 살고 싶고 군사 주권국에 살고 싶고 경제 강국에 살고 또 통합된 사회에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너희들이 정말 잘 살기 위해 원한다면 경제적 뿐만 아니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치적, 군사, 사회적 가치를 생각한다면 정말로 통일을 일으켜야 된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다.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는 거기서 그칠 뿐만 아니라 헌법의 절차에서 당선이 되고 그 헌법의 준수를 성사하는 등단하는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그 정치 지도자도 우리가 가려서 뽑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정치 지도자는 대통령이 통일의 길을 가정할 때는 준엄하게 꾸짖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역대 정부 과연 어느 대통령, 어느 정부가 통일을 꿈꾸지 않고 염원하지 않은 정부가 사람이 대통령이 어디 있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현실을 뒤집어 본다면 과연 지난 정부들 정말로 통일을 염원하는 대북 정책을 펼쳤는지 아니면 불행하게도 국내의 여건에 의해서 분단 관리에 함몰되고 말았는지는 우리는 면밀하게 한번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서울신문에 칼럼을 정기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손 박사 정신 차려. 북한 사람들은 동독 사람 아니야. 북한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어. 왜요? 묻습니다. 저희 동료들도 제가 의원에 다른 사람 많습니다. 왜 북한은 변할 수 없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철저한 세뇌 교육이 있고 시민사회 경험이 없고 강압 통치가 있기 때문에 북한은 변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선생님들 그 말이 옳습니까? 아니면 제 말이 옳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뇌 교육, 철저한 통제, 그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김일성이 김정일의 그 통치 방식 누구한테 배웠죠? 소련에서 배운 겁니다. 동독에서 배운 겁니다. 저 멀리 나치에서 배운 겁니다.
소련, 폴란드, 동독, 체코, 루마니아, 헝가리 거기도 다 비밀 경찰이 있었고 정치 세뇌국 다 있었습니다. 고르바초프가 계획 개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소련 국민들이 계획과 개방을 원했기 때문에 공산당 일당 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고르바초프가 계획 개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구 모든 사회주의 국가는 지도자가 바뀐 게 아니라 국민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바뀐 겁니다. 그들이 눈 가게를 떠보니 이민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저 자본주의 사회에 저 자유가 있고 인권가 있고 민주화 복지가 있기 때문에 바뀐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를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고 그 사회를 북한 주민들에 보여준다면 그들 스스로 과연 자기가 살고 있는 체제가 과연 사회주의인지, 사회주의가 뭡니까? 부와 권력과 명예가 세등을 반대하기 위해서 땀 흘려 스스로 쟁취할 수 있다고 만든 게 사회주의 아닙니까? 그건 사회주의 사회에서 이런 3대 세에서 이게 사회주의입니까? 과연 그들 스스로 눈과 귀를 뜨게 되면 저는 북한 주민 똑같이 동구 사회의 어떤 사람과 마찬가지라 그들은 자유를 위해서, 보다 많은 복지를 위해서, 보다 많은 인권을 위해서, 보다 큰 민주화를 위해서, 역사 발전에 의해서 저는 북한 주민들도 움직이는 똑같은 우리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선생님의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화려한 군사 퍼레이드를 벌였던 동독 에레호니 그 건국 행사에서 한 달 이틀 뒤에 북한 주민이 바뀌었다. 지금 저 한우회는 길을 못 서는 북한 지도 정치인들이 어떻든 간에 북한 주민들도 무엇이 옳고 그름을, 무엇이 좋고 나쁠 깨닫는 순간 저는 바뀐다고 묻고 싶고 그렇게 북한 주민들 묻고 싶습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 무엇을 열망하십니까?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개발하고 화학무기, 테러 집단 그런 군사적인 우리가 가지지 못한 비대칭 전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북한 이 김정은 체제 죽었다 깨도 가질 수 없는 엄청난 비대칭 전력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입니다. 비록 우리 사회가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북한에 비하면 비할 바스 앞선 우리는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 무기를 북한 주민들이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보여줘야 하는 것이 바로 통일을 염원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지도자들이 해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국내 사태에 의해서 촛불, 정부 어떻게 태극기도 촛불이 어떻든 간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권력 비리 어떤 일이든 간에 북한에서는요 그런 것이 문제조차 되지 않는 것이 북한 아닙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누구에게 물든 말든 어떻게 돈을 하든 말든 북한 지역 그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문제가 되고 국민 주권이나 당당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는 북한과 비할 것이 앞선 국가입니다. 비록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정부 정치적으로 많은 문제 좀 안고 정부에다가 이렇게 비판하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바로 이 저력이 어느 한순간 김정은 당신에게 그 관역이 향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북한 김정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착각하지 마라. 김정은 위원장 지금 당신은 말이야 다음 정부가 들었을 때까지 발 폈고 국력이 상대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남한으로부터 어떻게 영향이 올까 싶어가 좌불안상하다 이제 잘됐다 다리 좀 편하게 자자 아마 이렇게 착각할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착각하지 마시오. 우리 국민들은 언제 너에 대해서 일어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든 간에 어떤 정부나 대북 정책 통일 정책은 나름대로의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통일이 선택 필수라면 공감하신다면 정치 강국, 군사 주권, 경제 강국 통합된 살고 싶다면 지난 시기에 과연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지도자가 정말 그 길을 걸은가에서 한번 돌이켜 반성하고 다시 한번 일으키기를 작년 새말에 새 밑에 제가 글을 썼습니다. 제가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2012년 9월 제18대 대통령직 후보자들 간의 정책 공방이 막 시작될 때 대선 후보자들이 명심해야 할 대북 정책 방향 이런 이름으로 칼럼을 한국일보에 썼습니다. 아쉽고 분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의 19대 후보자들에게도 유효하다.
라고 똑같은 내용을 썼습니다. 첫째, 2012년에 제가 9월 달에 대선 후보자들의 명시한 대북정책 방향 글을 쓴 겁니다. 첫째, 통일을 염두에 둔 대북정책을 해라. 국가전략 수립해라. 분단 관리하지 말고. 두 번째, 자유민주의 바탕을 둔 평화통일 실현을 위해서 북한 주민이 우리 사회를 스스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유일한 통일 방향이다. 셋째, 통일의 가능성은 남북 간의 국력 차이가 크면 클수록 높아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서독 간의 문제, 통일자 저렇게 문제가 많았으니 경제력의 격차가 너무 크니 남북 간에 지금 통일되면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경제적 문제가 많으니 어떻든 간에 교류협력과 어떻든 간에 경제력이 좀 비슷한 수준에 올라가면 그때 되면 통일 비용도 줄어들 것이고 후유증도 적지 않겠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여러분. 북한이 자력갱생을 하든 우리와 교류협력을 하든 중국의 지원을 받든 먹고 살만해지면 통일하겠지요. 붉은 통일을 원하겠죠. 먹고 살만해진 북한이 자유민주에 기초한 평화통일을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회주의 제1의 경제강국이었던 동독이 사실상 서독에 흡수되고 난 이후에 동독의 정치 군부 엘리트 모두가 실업자된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우리보다 더 열심히 분석해서 북한이 먹고 살만해진다고 우리가 원하는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통일을 원하겠습니까? 통일은요. 남북 간의 국력차가 클 때 저는 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은 남북 화해 협력, 남북연합 통일,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도 그대로를 압축적으로 짧게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서독을 한번 보십시오. 동서독 교류협력, 화해협력을 통해서 동독 주민 눈을 떴어요. 그리고 마지막 선거를 통해서 동독의 마지막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의 화해협력 기간입니다. 동독 선거를 통해서 서독과 평화적 통일을 원한 그 서독 선거를 통해서 3월 18일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동독의 마지막 정부와 서독의 정부가 협상을 했습니다. 이게 남북연합입니다. 그리고 통일된 겁니다. 장기적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압축적으로 특히 국력차가 클 이 시기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방안도 강구해내는 것이 저는 우리가 해야 될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의도적인 흡수는 아닙니다. 평화적인 통일을 저는 지향합니다. 마지막으로 헌법 정신에 따라 북한 주민들도 우리 국민을 간주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 이탈 주민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아마 이 문제도 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북한 주민들 어떻든 간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 체제를 빨리 알고 어떻든 간에 이건 아니야. 그들에게 그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무언가 변화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교류협력도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와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입니다. 이 북한 이탈 주민들이 여기 와서 그들의 그 국경선 넘을 때 가졌던 품었던 그 마음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면 그들이 지금 어떠한 방법을 간에 다 가능합니다. 북한에 있는 부모든 친구든 친척이든 전화를 하든 서면을 하든 돈을 주든 이 왕래하는 현실 속에서 그들이 만약에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부모에게 형제 친구들에게 정말 아버지 엄마 누나 친구야 내 정말 나만이 잘 왔다 내가 바란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그들이 만약 이야기하셨다면 그만큼 파괴력이 있는 북한 주민들의 우리 사회를 알려주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구의 1000분의 1도 안 되는 2만 5천 3만 명 그 북한 주민을 일단 포용 못 한다면 통일 포기하십시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북한 이탈 주민들 너무나 지금 많이 오히려 역차별 정도로 잘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요. 역차별 더 하십시다. 좀 과장해가지고 통일되면 북한 이탈 주민 다 어떻게 우리가 지금 치워버리다. 그 순간까지만이라 통일된 그 순간까지만이라도 작전적으로 국가적으로 전략적으로 포용하십시다. 그들의 성공 소태를 만들어내십시다. 그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하지 뭐나 전 세계 떠돌아도게 만들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정부는 분명하게 외쳐야 됩니다. 자유의사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문을 두드리는 북한 이탈 주민을 언제 어디서나 얼마나 언제든지 우리는 포용한다고 우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1972년에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1973년에 동서독이 유엔 가입하고 난 이후에 서독은 그때까지 우리가 똑같이 주장했던 논리
서독만이 독일 땅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통제 정부란 말을 더 이상 포기하지 않았지만 바깥으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시가입한 현실에서 서독은 달리 정책을 취했습니다. 합법적인 유일한 정부라는 것을 주장하기 전에 서독은 동독 주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독일 민족의 삶에 관심을 가지는 유일한 정부임을 실제로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동독 주민은 물론이고 소련에, 러시아에 있는, 소련에, 폴란드 모든 독일 민족들이 서독 정부가 나를 국민으로 생각하는 것을 실천해 보였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물론, 북한 이탈 주민들은 물론, 북한 주민은 물론, 전 세계는 모든 한민족의 삶에 관심을 가지는 유일한 정부가 대한민국을 보여줍시다. 그럴 때 한민족은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우리를 지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자 칼럼입니다. 오늘 설치문한 건데, 대통령 탄핵이 정부 정책의 탄핵은 아닐 겁니다. 현 정부 정책이 다 잘못된 것도 아니고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부정이 아니라 비판적 성찰을 통해서 이어갈 것은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통일 준비입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통일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통일은 북한 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통일 준비는 정말로 정권 관계없이 앞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통일 준비가 무엇인지 국민 여러분들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주요 공기업이 통일 준비가 무엇인가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어떻게 일상생활에 하게끔 하고 그것을 또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서 지속적으로 커패시티 빌딩이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통일은 대박이 아닙니다. 통일은 대박이 될 수 있습니다. 통일 대박론을 이양해서 만약에 경제적 측면을 너무 강조했다면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으로 활성화할 수 없는 왜 통일이 대박이 되어야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돈으로 활성화할 수 없는 정치 강국, 군사 주권, 통합된 사회 그것을 좀 더 국민들 체감할 수 있도록 보여주십시다. 독일보다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단기간 내에 통일 후 통합을 안착시키고 통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국민 의지를 키워주십시다. 셋째, 현 정부에서 그린 대땅들 이야기했는데요. 한반도의 통일은 미국과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싸우는 한 통일을 원합니다. 그게 이제 또 일본도 숟가락 한 장 얹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중국과 러시아하고 일본과 싸우는 통에 우리는 통일을 원합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최소한 지지는 아니다. 묵인 속에 주변국과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 국가 전략의 하나인 현 정부에 시작되었지만 거의 사장된 그린됐다 그런 개념입니다. 남북 간에 동북아 국가 간에 어떻든 간에 서로 정치, 군사, 경제, 환경, 문화적으로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군사 문제, 영토 문제, 역사 문제가 존속하는 이 상황 속에서 군사 소위 다양한 차원에서 협력을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국가가 환경과 경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력의 동인이 큽니다. 남북 간에, 동북아 국가 간에 환경 문제, 경제 문제 서로 우선적으로 협력한 공동체를 이루어내면서 그 협력의 파급 효과가 정치, 군사, 사회, 문화적 확대하는 그게 바로 그린 대땅 정치, 군사 측면에서 그린. 그렇지만 환경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의 경제적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과 경제를 앞세우고 그 뒤에 정치, 군사, 문화까지 서로 협력을 이끌어내는 그 전략이 그린 대땅입니다. 혹시 기회가 있으면 여러 제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국가 그린 대땅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 역사성을 가진 정말로 중요한 우리 국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좀 더 발전시켰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무장지대, 제가 DMZ 학교 회장도 하고 있지만 여러 선생님들 마지막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까지 물론 2007년까지 북한을 수십 차례 갔다 왔지만 2008년 이후에는 북한을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든 간에 작년은 2015년까지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북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북한 사람도 우리 믿지만 또 저도 북한 사람을 못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여러 선생님들 북한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여러분은 북한을 신뢰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상회담을 한 번 더 한다고 개성공단이 재개되고 금강산이 재개되고 민요와 응원도 왔다 갔다 한다고 여러분 북한 믿을 수 있나요? 아니면 북한은 지금 우리 핵 폐기할게라고 선언해도 북한 믿을 수 있나요? 못 믿습니다.
제가 DMZ 활동을 98년 한 초 이유는 뭐냐? 정말 갈등과 분쟁의 상징지어 끊임없는 도발이 끊는 이 DMZ 자체를 그냥 두고 세계 제일 군사화된 이 중무장 DMZ 그냥 두고 어떠하게 이루어지는 정상회담 남북한 교류협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사상 누각이다. 비록 DMZ 248km 전체를 할 수 없지만 남북한이 합의할 수 있는 작은 제한된 규모라 정말로 디밀리터라이즈 존 만들고 거기에 남북한의 물자와 인력이 함께 어우러서 협력하는 상황, 이것이 저는 남북 간의 신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출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DMZ 평화적 이용을 많이 했지만 현 정부에서는 DMZ 세계 평화공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남북 간의 신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남북 간의 물꼬를 토기 위해서 북한 주민의 더 접근하는 항구적 통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DMZ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DMZ 평화적 이용은 국가 전략적 의미에서 접근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우리 선생님들 저보다 더 애국자시고 우리 국가를 세우기 많은 귀한 건 사실이지만 여러 선생님 함께 정말로 함께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각하고 생활하십시다. 이렇게 저는 외치고 싶고 더불어서 통일, 독일 사례가 우리에게 아무리 모범적 사례도 독일과 우리와는 상황이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은 그 통일의 길. 하지만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끝까지 가야 하는 통일, 가지 않은 길로 끝까지 가야 하는 그 길을 여러 선생님과 함께 힘을 합쳐서 걸어가고 싶은 마음에서 오늘 도서는 발표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